정우성의 혼외자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저희 예상이니 틀려도 뭐라 하지 마시고요. 정우성의 혼외자가 준정이 될까요? 준정이라 함은 혼외자가 생부 생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자로 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드렸고요. 정우성의 애인 문가비가 정우성이 혼외자가 있다는 것을 공개한 것은 정우성에게 결혼 즉 혼인을 요구했으나 정우성이 이를 거부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해줄 사람이면 진즉에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따라서 저는 정우성의 아들이 준정이 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다음에는 정우성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누가 상속받는지 설명드릴게요. 정우성이 알면 재수 없다고 하겠지만 만약 정우성이 사망하면 아니 민사소송법의 표현에 따라 죽는다면 그의 재산은 누가 상속할까요? 1. 아들, 2. 아들과 문가비, 3. 아들과 부모, 4. 부모. 정답은 1. 아들입니다. 상속의 1순위는 직계비속 즉 자녀와 손자입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1, 2순위와 같이 상속을 받아요. 지금 정우성에게는 배우자는 없고요. 문가비와 사실혼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사실혼이라 해도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요. 결론은 아들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도 없으므로 부모가 상속을 받으나 아들이 생기고 나서는 부모는 상속권이 없어집니다. 정우성이 아들을 얻기 전에는 부모가 상속인이었으나 아들이 생긴 후부터는 아들이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상속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1. 태어날 때, 2. 잉태된 때, 3. 살아서 태어나는 것을 조건으로 잉태된 때. 정답은 3번입니다. 원래 태아는 법적으로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그 신체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출생할 때부터 법적으로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원칙을 지키다 보면 태아의 보호에 불리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기 몇 시간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그 태아는 상속권이 없을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태아는 살아서 태어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민법에서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즉 태아는 물론 생존에 있긴 하지만 독립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나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민법이 규정하고 있어서 사람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태아는 상속 능력이 없지만 출생하면 상속 개시시로 소급하여 상속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정지 조건설이고요. 태아 때부터 상속 능력은 인정하고 사산의 경우 상속 개시시로 소급하여 그 능력을 상실한다는 해제 조건설이 있는데요. 대법원은 정지 조건설을 취하고 있어요. 혼외자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1. 20%, 2. 10%, 3. 5%, 4. 1%. 정답은 5% 정도입니다.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출생자 중 혼인 외 출생자는 1,900명 정도로 전체 출생아 23만 명의 4.7% 정도라고 해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의 평균 혼외 출생자의 비율인 41.5%에 비해서는 매우 낮지만 한국에서도 혼외자의 비중이 현재가 최고라고 합니다. 198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혼외자의 비율은 0 내지 2%에 불과했으나 2018년 2.2%로 2%를 넘어선 후 급속하게 비중이 높아져 2022년에 3%대로 들어섰고 2023년에 처음 4%대로 진입했으며 올해는 거의 5%가 되었습니다. 였어요.